자, 운동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운동은 심장과 관절을 보호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우리 몸의 엔진과 부품 상태가 2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 무턱대고 옛날 방식대로 혹은 남들이 하는 대로 격렬한 운동을 따라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이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 언론사에서 50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40대 이후 사람들에게 당신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경고할 최악의 운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의사들이 경고한 최악의 운동 3가지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그 의학적 근거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댓글로 또 요즘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제부터 의사들이 40대 이후에 하지 말라고 경고한 최악의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스키입니다. 자, 스키가 왜요? 전신 운동인데?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스키 자체는 온몸 근육을 쓰고 평형 감각을 키우는 훌륭한 운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가지, 바로 속도와 환경입니다. 스키는 활강 중 방향을 급격히 틀거나 작은 충격을 받을 때 무릎 관절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비틀림과 충격량을 전달합니다. 특히 십자인대나 측부인대는 이 비틀림에 매우 취약한데요. 대한스포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스키 사고의 약 30에서 40%가 무릎 부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파열되면 수술은 물론이고 재활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완벽하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은 인대나 연골의 탄력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충격이라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스키의 또 하나 문제점은 바로 심장에 대한 과부하입니다. 이 차가운 스키장 환경은 우리 몸의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에 갑작스럽고 고강도 활동을 하게 되면 심장은 수축된 혈관을 뚫고 피를 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립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되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스키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요. 기존 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40대 이상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500명의 의사가 뽑은 최악의 운동 2번째는 바로 축구입니다. 그리고 농구나 테니스 같은 격렬한 구기 종목 역시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순간적인 폭발적인 움직임과 과도한 경쟁 심리 때문인데요. 축구는 공을 따라서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방향을 꺾고 다시 전력 질주하는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4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반응 속도와 근육의 탄력이 20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뇌가 움직여 라고 명령을 해도 근육과 인대가 그 명령을 즉시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딜레이가 바로 아킬레스건 파열이나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기 종목은 대부분 승부욕을 동반합니다.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본인의 체력 한계를 넘어서까지 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도한 고강도 활동은 심장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심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심박수가 치솟으면서 이미 좁아져 있던 관성동맥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주말에 축구장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장 사고는 이러한 과부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의사 500명이 뽑은 3번째 최악의 운동은 바로 거꾸리 도구를 이용한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자, 헬스장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거꾸리와 같은 운동기구는 도구를 이용한 과도한 역중력 운동에 해당되는데요. 중력의 방향을 거꾸로 해서 이 척추를 이완시키고 또 디스크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 효과보다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먼저 심장보다 머리가 아래로 위치하게 되면서 혈액이 머리 쪽으로 급격히 쏠립니다. 이는 혈압과 또 안압을 순간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와 녹내장 환자에게서는 정말 안 좋은 운동입니다. 녹내장이나 안구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시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요. 심지어 건강한 분들도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도 장시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40대 이상에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독이 되는 운동을 피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에 약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약처럼 복용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약은 정해진 용량과 복용 시간이 있듯이 운동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단 3가지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몰아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몰아서 2~3시간 격렬하게 하는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합니다. 매일 꾸준히 30분씩 하는 가벼운 걷기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격렬한 운동보다 혈당 조절, 혈압 안정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저축이 아니라 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조화시키는 건데요.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 걷기나 자전거 같은 것이죠. 또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근력 운동,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자동차의 엔진을 튼튼하게 하고 근력 운동은 이 프레임과 부품을 튼튼하게 합니다. 주 2, 3회는 덤벨이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꼭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근육은 우리의 장수와 대사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원칙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동 강도의 핵심 지표는 심장 박동수인데요. 하지만 일반인이 운동하면서 심장 박동수를 매번 측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장 쉬운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바로 대화 가능 여부입니다. 숨이 차서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것이 바로 40대 이후에 몸에 약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오르거나 통증을 느끼는 범위 내에서의 운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자, 몇 가지 추천을 드리면요. 걷기와 가벼운 조깅 너무 좋고요. 또 수영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관절이 약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근력 운동으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푸시업, 스쿼트를 추천드리고요. 실내 자전거 타기와 요가, 또 필라테스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운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40대 이후에 독이 되는 최악의 운동 조심하시고요. 또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너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약이 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활성산소를 관리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